우선 조동사부터 정리할 건데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아는 내용들인데 막상 물어보면 또 모릅니다. 우선 조동사의 성질부터 볼 건데 분필이 좋은 분필이에요. 비싼 거, 비싼 거. 제가 좀 비싼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분필도 좀 좋은 거 씁니다. EBS나 이제 인터넷 강사들이 쓰는 분필과 똑같은 건데 회사 이름이 하고로모예요. 하고로모. 그럼 딱 들었을 때 어디 회사 같아요? 독일 하고로모. 일본 회사예요. 처음에서 분필을 싸구려 쓰면 자주 부러지고 가루도 엄청 많이 나오고 막 또 잘 안 써지고 막 그래요. 이제 조금 좋은 분필은 없을까 고민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이 분필을 쓰더라고요. 이제 인터넷에 그 인간 강사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근데 보니까 하고로모더라고.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 전 세계에서 분필을 쓰는 칠판을 쓰는 나라가 전 세계 몇 군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제일 많이 쓴대요. 독보적으로. 그래서 이게 원래 일본 회사인데 회사가 이제 망하기 직전이라서 한국 사람이 이걸 인수를 했대요. 대신 이제 브랜드는 이제 가지고 가고 이름을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근데 알고 보니 이 하고로모라는 그 공장이 여기 세종시에 있어요. 세종시에 있더라고. 그래서 쓰다가 부러지면 가슴이 아파요. 비싼 거니까. 우선 조동사부터 봅니다. 조동사. 첫 번째, 조동사의 성질. 조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조동사 뒤에는 뭐가 오죠? 동사, 원형이 옵니다. 두 번째, 조동사는 인칭이나 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주어가 3인칭 단수라고 그래서 can 뒤에 s 붙이지 않죠. 그래서 수나 인칭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세 번째 하나 더. 조동사는 연이어서 사용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will, can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바꿔 쓰죠? will be able to 이렇게 바꿨어요. will, can은 못 쓴단 말이에요. 연달아서. 가끔 이게 나와. 3번이. 어쩌다가 한번. 두 번째 이제 들어가면 이제 can부터 봅니다. can의 뜻 첫 번째. 할 수 있다. 그냥 가능이죠. 할 수 있다. 이때 같은 말 be able to. 두 번째 허락. 뭐뭐 해도 좋다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이니까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cannot. 물론 할 수 없다라는 뜻도 있어요. 물론. 근데 또 무슨 뜻이냐면 뭐뭐 일리가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 일리가 없다. 이것도 종종 잘 쓰이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may. 첫 번째 무슨 뜻이 있죠? 추측. 뭐뭐일지도 모른다.
번째 무슨 뜻? 얘도 허락. 뭐뭐 해도 좋다. 같은 말 뭐겠어? can과 같은 말이지. 밑에는 또 뭐야? 어디 갔어? 얘는 may랑 같은 말이고. 이렇게. 됐니? 세 번째 어떤 수표현들이냐면 may I 무슨 말이죠 이거? 뭐뭐 해도 될까요? 이런 말이죠. 네 번째 must가 있습니다. must의 뜻 첫 번째 의무가 있어요. 의무. 해야만 한다. 안 쓸게요. 너무 기본 뜻이라서.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추측. 이거 뜻 모르는 학생이 은근히 많아요. 추측 무슨 뜻? 뭐뭐임에 틀림없다. must니까 좀 더 강한 추측이에요. 뭐뭐임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must의 부정형. must의 부정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must not. 얘는 금지가 되겠죠. 하면 안 돼요. 금지고. 두 번째 뭐 있어요? don't have 수부정사. 이게 무슨 뜻? 뭐뭐 할 필요가 없다. 같은 말? need not. 생각해봐. need가 만약에 필요하다라는 일반 동사면 not이 올 수 없잖아. didn't need나 don't need나 doesn't need가 와야지 need 뒤에 이렇게 not이 바로 올 수가 없죠. not이 바로 왔다는 얘기는 need는 조동사란 얘기지. 됐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should. 보통 should를 must랑 같다고 보는데 엄밀히 말하면 must가 제일 강한 금지고요. 의무고요. 그 다음에 should예요. 그래서 should랑 같은 표현은 ought to가 있죠. 해야만 한다. 근데 ought to는 또 부정형이 또 중요해요. 부정형 어떻게 써요? 오송중 미호중 중학교 2학년 2학기 중간 단골 문제예요. 부정형 어떻게 해요? ought not to. 이거죠. ought not to. 됐니? 여섯 번째 had better. had better. 뜻은 뭐뭐 하는 것이 더 낫다. 낫다고. 얘도 부정형.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had better not. 이거 형태 안 바뀌어요. had better 세트예요. 분리도 안 되고 had 형태가 have나 has가 되지도 않아요. 그냥 고정된, 픽스된 형태라서 그대로 쓰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used to. 많이 알고 있죠, used to는. 안 써도 돼. 이따 쓸 시간 줄 거야. used to 무슨 뜻? 하곤 했다. 또 과거의 상태. 뭐뭐 였었다. 두 번째 과거의 습관. 뭐뭐 하곤 했다. 이때 같은 말. 우드랑 같아요. 그럼
would도 뜻이 뭐뭐 하곤 했다는 뜻이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 조심할 게 있죠. 그러면 이제는 be used to 동사 원형 이게 있고 be used to ing가 있어요. 차이점은? 차이점? 정화의 차이점? 뭐야? 맞추면 바로 끝. 집에 갈 수 있어. 어차피 차 타고 가야 돼요. 자. 무엇에 사용되다. 는 무엇에 익숙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됐습니까? 마지막. 조동사 have pp. 조동사 have pp. 무슨 뜻이 있습니까? 민주는 곧 잘 것 같은데. 과거 사실 추측. 두 번째, 과거 사실 후회. 그럼 여기 들어가는 조동사에 따라서 추측인지 후회인지 달라질 거예요. 근데 이거를 조동사별로 뭐 can, may, must, would, might, should 다 넣어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다 외우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굳이 그러지 말고요. 추측이니까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됐어요? 후회 뭐뭐 할 걸 그랬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근데 조동사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에 should만. 나머지는 다 추측이야. should만 후회야. should만. 됐어요? I should have eaten bread. 나 빵 먹을 걸 그랬는데. 그럼 실제로 뭐야? 안 먹었다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고. 근데 후회하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조동사의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조동사에 대해서는 이제. 됐습니까? 찍을까요? 조동사는 100% 암기이기 때문에 완전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영상을 찍는 거야? 자, 나 찍은 거야? 어떤 학생은 그 강의를 듣고 시험 기간에 뭐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강의 듣다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딱 멈출 때 그 순간적으로 막 얼굴이 웃긴 표정 나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흰자가 보이고 막 얼굴이 찌그러지고. 근데 그거를 또 이렇게 또 찍는 게 이렇게 찍는다. 이게 찍어놓고서 보고 막 킥킥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러라고 했어요 하고. 야 그렇게라도 웃으면 됐지 뭘. 아 쟤야? 강의를 듣는 게 아니고 너 스페이스바 누르는 게 재밌는 거구나?
말하면서 막, 어? 아이고, 그래. 웃긴 표정 나오면 잘 찍었다가 힘들 때마다 봐. 아, 아유, 저 새끼를 내가 죽여버릴까 아주 그냥 진짜.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을 할 건데, 어, 애들이 가정법을 은근히 어려워해요. 가정이 뭐예요? 가정. 가정. 패밀리, 홈 이런 거 말고. 가정. 가정을 해서 말한다. 가정. 우리가 쓰는 건 다 직설법이에요. 직설. 있는 그대로 전달 말하는 거. 가정은 뭐야, 그러면? 가정. 가정이 뭐야? 사랑아. 가정이 뭐야? 가정은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 일어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일들을 보통 가정이라고 해요. 내가 너라면 될 수가 없거든. 내가 로또에 당첨되면 될 수 있겠지만 매우 희박하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내년에 나 고2 되는데 이거 가정법 아니에요. 어. 근데 가정법은 우선은 조건이 첫 번째 뭐냐면 그 문장을 읽었을 때 내용이 어, 가능성이 희박한 일이어야 돼. 희박한 일. 그게 첫 번째 조건이야. 음. 가장 큰 조건은 뭐냐면 내용상 내용이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가능성이 희박한 내용이 나와야 가정법 우선 첫 번째 조건은. 두 번째 가정법은 핵심은 조동사의 과거형이에요. if가 있다고 다 가정법은 아니야. 어, 이게 충족이 돼야 돼. 내용이 우선 말도 안 돼야 되고 조동사의 과거형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되면 if가 없어도 가정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건 그냥 공식처럼 외웠던 거고, 물론 그게 제일 많이 쓰이긴 하지만, 조동사의 과거형 몇 가지가 있습니까? 예, 고1 맞나? 조동사의 과거형 몇 가지 있냐고요? 영상이 멈춘 거 아니에요? 얘기해줘야지. 어, 아니, 조동사의 과거형이 몇 개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개. 조금 더 해봐요. 조금 더 써봐요. 두 개 말고. 넉넉하게. 곱하기 2, 네 개. 우드, 후드, 마이트, 메이의 과거형. 그다음에 슈드. 이렇게 네 개. 근데 요즘 현대 영어에서는 요걸 안 써요. 그냥 우드, 쿠드, 마이트만 보시면 되고 사실 3분의 2 이상은 그냥 거의 우드를 씁니다. 근데 내용이 할 수 있다라는 그 캔의 의미가 들어가면 쿠드를 쓰면 되는 거고 그냥 냅다 우드 쓰시면 돼요. 대부분 다. 어. 자, 그 다음에 가정법의 종류. 자, 이건 이제 스탠다드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거. 나보고 그만 웃어요. 왜 웃는 거야? 왜? 사진 한 장 줘요? 드릴게요. 여권 사진을 찍은 게 있는데 드릴게요.
재작년에 여권을 갱신해서 만드느라고 여권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한 장만 필요하거든? 근데 12장을 주는 거야. 뭐 비싸게 그지? 한 장 한 1,000원, 2,000원 받고 팔면 되지. 기본이잖아. 뭐 10,000원, 20,000원에 막 이렇게 했더니 애들이 그걸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더 달래요. 그래서 또 뽑았어요. 20장을. 그래서 20장을 또 다 나눠줬어요. 그러다가 몇 주 뒤에 어떤 학생이 내 여권 사진을 주워 왔어요. 롯데리아 앞에서 발견했대요. 그냥 남이 달래니까 저도 주세요 하는 거야. 저도 주세요 하는 거야. 그냥 저도 주세요. 막 뭐 영원히 간직할게 웃기고 있네. 한 달도 못 갈 거면서 뭘. 네, 그래가지고 다음에 그 사진을 또 줄 때는요. 내가 그 이 사진 뒤에다가 받아간 사람 이름을 적으라고 그랬어요. 또 주스면 뒷면 보고 누가 주인이었는지 알라고. 에휴, 종류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탠다드한 겁니다.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어,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럼 누가 물어봐요. 선생님 가정법 현재는 없습니까? 미래는 없습니까? 있어요. 안 쓰여서 그렇지. 쓸 일도 없고. 자, if 주어, 그다음에 동사의 과거형, 그다음에 주절에 가서 주어, 그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그다음에 조동사니까 어쨌든 간에 뒤에 동사 원형이 오겠죠. 동사 원형 이런 구조고. 과거 완료니까 위에 요 문장에서 시제만 과거 완료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if 주어 had pp, 그다음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그럼 뒤에 당연히 have pp가 되겠죠. 최소한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기본 중에 기본. 그다음에 혹시 이제 여러분 앞으로 이제 1학년, 2학년 이제 특히 내신에서 이제 서술형이 가정법에 관련된 게 나온다면 헷갈릴 거예요. 한글이 주어졌어. 이 한글 문장을 가정법 뭐 if를 이용해서 뭐 단어 주어진 거 두세 개를 활용해서 이렇게 문장 만드세요, 영작하세요라고 한다면 헷갈릴 겁니다. 과거를 써야 되는지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건지 헷갈리는데 아마 여러분 이제 문제 풀 때도 그게 나올 거고요. 단 하나만 하시면 돼요. 얘는 해석이 뭐뭐라면, 얘는요 해석이 뭐뭐였다면, 핵심은 이거예요. 쌍시옷 받침 들어가면 돼요. 내가 공부한다면 가정법 과거예요. 내가 공부했다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이해했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해석으로 푸시면 영작 같은 경우는 해석으로 구분하시면 시제가 구분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가정법 기본적인 건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해석할 때 주로 쓸 거니까 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as if 가정법이 있고, 두 번째 wish 가정법이 있어요. 이렇게 as if는 뜻이 뭐죠? 마치 뭐뭐라면, 마치 네가 내 엄마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뭐뭐처럼이다. 됐다. 마치 뭐뭐처럼. wish는요. wish가 들어간다고 다 가정법이 아니다. wish 뒤에 대절이 와야 돼요.
주어 동사 이렇게 와야 가정법이야. 됐니? 그냥 나는 wish 바래요 뭐 선물을 가정법 아니에요. 이것도 있네. 우리 곧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wish you a Christmas. We wish you a Christmas. 캐롤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도 바라다예요. 다. 이건 가정법 아니에요. 다 직설법이에요. 이렇게 대절이 와야지만 가정법이에요. 이때는 해석을 뭐뭐라면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가정법에서 중요한 거 하나만 더 하시죠. 이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올 거고 제 기억에는 교대부고 부교재도 한번 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without 이거 대문자예요. 그러니까 문장의 맨 앞에 쓰인다는 얘기죠. without 같은 말 but for 그 다음에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 이런 구조예요. 자, 얘네 해석은 똑같아요. 뒤에 명사나 ing가 올 건데 생김새에 비해 해석은 간단해요. 무엇이 없다면 즉 명사가 없다면 이거야. 됐어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가정법 과거이고요. 얘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 그 다음에 좀 띄어놨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고2 이상 올라가면 이게 if가 생략되는 문장이 꽤 나옵니다. if가 생략되는 경우 if가 생략이 되면 뒤에 이렇게 도치가 발생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겠어? were it not for 그 다음에 얘도 뭐다?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if 생략되면 도치가 발생한다.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가정법에서의 핵심 내용도 다 정리가 됐어요. 찍어. 영상 말고 사진으로. 너 혹시 셀카 찍는 거 아니야? 카메라 반대로 해서? 너도 나 찍었지? 찍는 건 상관없어요. 뭐 찍든 말든. 자, 그 다음에 도치 그리고 강조 구문을 또 정리할 겁니다. 자주 등장하는 것만 우선 정리해서 끝낼게요. 이번 주 토요일이 광복절이에요. 민주야, 광복절, 광복이 뭐야? 광복절 왜 쉬는 거야? 어? 누구한테? 몇 년도에? 오, 많이 하네. 오.
모르는 사람 꽤 많아, 근데. 지우야? 한국 전쟁은 몇 년도입니까? 잘 모른다. 모르는 사람 되게 많아, 은근히. 50도? 날짜는요? 너, 씨, 니 혼자 냈을까? 허허. 조까. 6.25밖에 없어. 뭔 얘기하는 겨. 개소리야. 그리고 6.25는 와이프 생일이거든. 까먹을 수가 없어. 뭐야? 뭐야, 왜, 왜, 왜? 너한테? 너 사랑이 좋아해? 정색을 하고 얘기해야지. 아닌데요? 이렇게. 다시. 너 사랑이 좋아해? 저거 화자 웃잖아, 저거 봐. 좋아하는 건. 자, 현진아. 내가 현진이랑 아직 안 친해서. 현진이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아, 그래요. 몇 년생? 2010년생? 80년생이에요. 80년생이라고 원숭이띠 47 임마. 어? 그 말인즉슨 즉 괄호 열고 너 늙어 보여요 이거예요? 응? 나 그 늙어 보인다는 얘기 잘 못 듣는데. 늙어 보여요? 너는 뭐 영크크니? 너는 뭐 아니야. 영크크는 뭐의 줄임말인지는 알아? 저런 씨 크레이터 크루. 어? 응. 걔 코르테스 그 코르테스 몇 명이야? 그래? 마틴은 한국 이름 뭐야? 바구주. 제임스는 국적이 어디야? 대만. 이씨, 리더가 누구야? 마틴. 남은 세 명 이름 뭐야? 주훈, 성훈, 성현, 건호. 어. 까먹었어. 외웠는데. 이게 주입식 교육이 잘못된 거거든. 어? 그럼 저기 어디야? 소속사는 어디야? 소속사. 소속사. 어. 나이가 꼭 많고 적음의 영크크, 늘크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 생각이 젊어야지. 생각이 젊어야지. 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을 왜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많이 알고 적게 알고 있은 그것의 기준이 아닌 거잖아. 지식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늙고 크긴 해요. 약간 좀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해서. 갑자기 왜 힘들어? 네가 힘들어 왜? 자, 도치를 하겠습니다. 도치를 할 건데 말 그대로 그냥 위치가 바뀐 거예요. 바꿀 도자의 위치자인데 자, 우선은 이게
정식 명칭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단순 도치라고 부르는 게 먼저 있어요. 단순 도치. 우선 문장이라면 주어 동사가 있고 뒤에 이제 목적어나 보어나 수식어가 있는 건 이제 기본적인 구조인데 그냥 이거 목적어, 보어나 수식어를 앞으로 그냥 데려오는 경우 있어요. 단순히 그냥 단순 도치예요. 이때는 주어 동사가 도치가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요. 목적어, 보어, 수식어 앞으로 내보낸 것뿐이야. 그냥 강조하려고 나는 먹었습니다. 피자를. 인데 피자를 나는 먹었습니다. 그럼 피자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히려 이런 문장이 더 알아내기 힘들어. 긴데 목적어가 먼저 앞에 있어. 떡하니. 그럼 이게 목적어가 앞으로 나온 건지 아닌지 사실 알아내기 어렵거든. 단서가 없어서.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이제 부정어 도치인데 힌트가 얼마나 커요. 부정어가 그냥 문장의 맨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부정어나 준부정어가 앞에 있고요. 그럼 뒤에 이제 동사, 주어 이렇게 도치가 발생해요. 위치가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 동사에 따라서 확인하실 건 있어요. 이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나 조동사면 그냥 위치만 바꾸시면 돼요. 비동사나 조동사 쓰고 주어 쓰고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이때는 주어 아이고 아니야. 일반 동사라면 우리가 부정문은 의문문 만드는 것처럼 앞에 두 동사들이 와요. do나 does나 did가 앞에 오고 플러스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일반 동사일 때는 두 동사가 생긴다는 거.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준부정어, 부정어 자리에 뭐가 오냐 이거죠. only, 그다음에 never. 물론 기본적인 not도 올 수 있고요. 근데 잘 안 옵니다. 그다음에 rarely. 준부정어죠. 빈도부사 거의 뭐뭐 하지 않는. seldom. 그다음에 few나 little. few나 little도 거의 없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맨 앞에 있으면 도치된 거 아니야? 라고 도치 구문부터 의심하시면 돼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온 건 only예요. only. 오직, 단지 해서 한정적인 의미로 준부정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only가 문장이 맨 앞에 보인다. 그건 99% 도치예요. 그렇죠? 암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 구문을 또 볼 건데 강조 구문하면 첫 번째 동사 강조가 있어요. 동사 강조. 그래서 앞에 do나 does를 써서요. 뒤에 동사 원형 쓰시는데 일반 동사만 가능해요. 일반 동사만 써서 이제 이렇게 수식해요. 민주야, I love you. I do love you. 뭐야? 정말 좋아해가 돼버려요. do가 love 수식, 강조. 됐어요? 근데 일반 동사만. 비동사나 조동사는 안 됐고요. 일반 동사만. 이게 있고 그럼 동사 강조할 땐 요거 do를 쓰면 되고요. 이제 동사 빼고 나머지 강조. 이제 강조 구문이 있죠. 이 비동사 그다음에 대절 이런 구조. 그래서 이제 가운데 요 자리에 이제 강조의 대상을 여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대신 뭐 빼고? 동사 빼고. 동사는 두루 강조할 거니까. 이렇게. 이해했니? 사랑. 뭐 쓰지? 너 누구 좋아하니? 러브스.
네 이름 뭐지? 정화. 둘 다 이름이 외자네? 어, 합쳐서 화랑이네? 응. 왜? 몰랐어? 정화, 사랑, 합쳐서 화랑. 너네 그럼 형제들 있으면 형제들도 외자예요? 아, 그렇진 않아요? 넌 외동이야? 음, 너도 외동이잖아. 그치? 음, 불쌍한 용진이. 아휴, 동생이 오빠를 버리고. 아휴. 너도 외동이니? 어, 착하잖아. 언니가 동생 챙기잖아. 넌 오빠 버리고, 씨. 가족인데. 문장이 너무 짧구나. 사랑이가 썼어요. wrote on email. 누구에게? to 정화에게 yesterday. 어. 그럼 동사 빼고 다 강조하면 돼요. 자, 사랑이 강조 어떻게 하면 돼요? It was 사랑 that. 이거 똑같이 쓰면 돼요. 대신 해석을 이걸 하는 거죠. 정말 바로 사랑이다. 이메일 쓴 것은 정화에게. 그럼 또 강조. 뭐 쓸 거야? 이거 강조하시면 돼요. 정화. It was 정화 that 하면 어떻게 정화 빼고 이거 나머지 다 똑같이 that 뒤에 넣으면 돼요. 사랑이가 어제 이메일 쓴 것은 바로 정화다. yesterday 강조하시면 돼요. It was yesterday that. 그럼 yesterday 빼고 나머지 다 that 뒤에 넣으면 되겠죠. 사랑이가 정화에게 이메일 쓴 것은 바로 어제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it, be, 대절 요 구조가 강조 구문에만 쓰이는 게 아니거든. 또 어디에 쓰이죠? 어디에 쓰여요? 이거 알아두시면 되게 요긴할 겁니다. it, 비동사, that. 요걸로 구분하시면 웬만한 건 90%다 구분이 되니까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그다음에 that. 자, 우리가 무슨 it, be, 대절 보이면 사실 가장 많은 확률은 높은 확률은 이제 가주어 진주어긴 해요. 가주어 진주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만약에 형용사가 들어갔다. 물론 명사가 놓을 수 있지만 형용사가 주로 들어가니까 가주어 진주어 문장일 때 that 뒤에 문장은 완전해야 돼요. 문장이 불완전하면 안 돼요. 이때는 뭐야? 가주어 진주어 구조예요. 그다음에 이 자리가 만약에 부사나 부사구 또는 뭐 전명구, 뭐 전치사구 이런 게 들어간다. 그럼 뒤에 문장 구조 어떨까요? 완전해요. 왜? 부사나 전명구는 문장 성분이 될 수 없어. 됐니? 그럼 생각해봐. 원래 이 자리는 원래 무슨 자리야? 보호 자리야. 비동사에. 근데 보호가 될 수 없는 부사나 전명구가 있다는 얘기는 왜 왔겠어? 강조하려고 왔겠지. 강조하려고. 그리고 부사나 전명구는 that 뒤에 있던 걸 앞으로 데려온 거죠. 얘들은 근데 문장 성분은 아니니까 당연히 완전한 구조 되겠죠. 얘는 강조 구문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명사가 오면 이제 골치 아파져. 명사가 오면. 이때는 뒤에 문장 구조 확인해야 돼. 만약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가 온다면 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 구조가 온다면 어떤 구조가 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완전한 구조가 온다면 얘는 가주어, 진주어고요. 얘는 강조 구문이에요. 왜냐하면 주어나 목적어를 앞으로 뺐으니까 문장이 불완전한 거거든. 그래서 주어나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강조한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거만 잘 구분하셔도 7, 80% 이상은 완벽하게 다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정말 고난도의 문장만 아니라면. 됐죠? 찍을까요? 됐어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리라서 더 정리할 게 좀 뭐가 있을까 고민하는데 음, 비교도 잠깐 보고 갈게요. 비교. 이건 내용이 얼마 안 될 거예요. 비교도 잠깐 보고 가시죠. 이게 단기간에 중요한 것들을 정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완벽하게 암기는 해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눈 똑바로 또 차민주 개슴치레하게 떠가지고 이거 다 이른다 용진이한테. 계란이 너 오빠랑 몇 살 차이니? 4살? 근데 나하고도 그 친구 먹겠는데? 뭐 엄마보다도 어리고 그치? 참 비교 구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만 꼭 정리하면 우선 첫 번째 동등 비교. 이걸 우리가 원급 비교라고도 해요.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이거. 아이고. 쓰죠. 주어. 그다음에 동사 플러스 이제 as A, as B. 그래요. 저거 해석 어떻게 하니? 저거 애들 진짜 모르더라. as A, as B. 해석 어떻게 해? 응? 뭐 엄마? 무궁얼거리고 있어. as A, as B 해석 어떻게 합니까? 얘기해봐라, 사랑아. 응? 뭐냐고? 말하라고. 현진이? 응, 잘했어. 어, 해석은요, A 하다, B만큼. 문법 우리가 특강 첫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더 이상 문법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없다고. 그러니까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완벽하게 암기를 해도 또 까먹을 거거든. 안 쓰다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100%에 가깝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A하다 B만큼. 이러면 비교하는 건 누구랑 누구 비교하는 거니? 누구랑 누구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A랑 B랑 비교하는 게 아니야. 주어랑 B랑 비교하는 거야. 이해했니? 선생님은 이 자리에 참 중요한 거 했네. 이 자리엔 A에는요 원급의 형용사 부사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선생님은 잘생겼다. 마틴만큼. 아니, 내가 아는 외국인 마틴이 있어. 일단 뭐야 그러면? 주어랑 B랑 비스무리하다는 얘기잖아. 됐니? 그러니까 A는 주어랑 B의 그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형용사인 거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이 as가 있고, 주어가 있고 앞에 not이 붙어요. not as A, as B. 똑같아요. 그다음에 not이 붙으면 첫 번째 as는 so로 바뀌기도 하는데 요즘 현대 영어는 보통 so를 잘 안 바꿉니다. 그래도 알아두고 계시고 선생님은 핸섬하지 않다 마틴만큼 밑에 어떻게 해요? 괄호가 이게 되겠죠. 됐니? 그러니까 원급을 썼는데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요. 원급을 썼는데 그 다음에 주어 앞에 이제 배수사가 붙어요. 배수사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됐어요? 그래서 as A, as B. 이때는 어떻게 돼? 등호가 어떻게 기울어요? 선생님은 두 배, 세 배, 네 배, 핸섬하다 마틴만큼. 이때는 뭐야 그러면? 이게 되겠죠. 이거 반대.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A는 지금 다 똑같이 원급이란 말이지. 비교급이 아니야. 근데 앞에 not이 붙고 배수사가 붙으면 저렇게 내용이 어느 한쪽으로 기운다라는 거. 됐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딴 건 됐고 요거요. 아 진짜 이것마저 모르면 이건 진짜 비교급 강조 부사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 5개 제발 이것만큼은 뭐지 또 어? 좋나? 좋나는 안 돼. 한국말이잖아. 영어로 해야지. 어? 아니야. 음. 보통 나오잖아. 중학교 때 저거 나오면서 뭐라고 나와? man이 안 되고 bel이 안 돼요라고 보통 배우거든. 밑에 보기에 man이나 bel이가 섞여 있다고. 근데 much도 되고 하니까 뭐 many도 되고 belly도 되겠지 하고 헷갈리게 된다고 학교 시험 문제 중학교 때. 이게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최상급인데 최상급에서 이제 꼭 암기를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one of the 최상급 플러스 복수명사. 이 복수명사 잘 물어봐요. 근데 중요한 건 핵심은 이놈인 거지. 이놈인 거고 오브는 범위야 범위. 가장 키가 큰 학생들 중에서 한 명. 원이 주어야. 원이 핵심인 거야. 오브 뒤엔 범위고. 됐니? 그 다음에 최상급 표현인데 최상급을 쓰지 않았는데 최상급의 의미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볼게요. 반드시 암기. 비교급 than any other. 그다음에 얘는 단수명사. 두 번째는 똑같아요. 비교급 all the other. 이거 뭐야? 비교급 than all the other. 얘는 복수명사. 봐봐요. 어떤 다른 학생보다 더 키가 큰. 그럼 제일 큰 거지. 이해했어요?
모든 다른 학생들보다 더 키가 큰, 제일 큰 거야. 이해했니? 근데 비교급을 썼는데 내용은 최상급인 거지. 그 뒤에 이거 많이 물어봐요. 단수 명사가 맞습니까? 복수 명사가 맞습니까를 또 많이 물어봅니다. 됐어요? 그럼 비교 구문에서 여러분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함정으로 나오거나 문제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 암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다 통째로 보긴 어렵지만 지금 시간상 핵심적이고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것들만 봅니다. 나 좀 그만 찍어, 이씨. 그렇게 찍으면 보통 다시 보지도 않아. 찍을 그때만 재밌는 거지. 또, 그 다시 또 꺼내서 내 사진 보고 있다고? 에휴, 안 봐, 그거.